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알쏭달쏭 맞춤법 퀴즈 2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헷갈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맞춤법 5가지를 또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몰랐던 거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도록 같이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법 퀴즈 2탄. 함께 문제를 풀며 내가 맞춤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1번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발음하니까 다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1, 2, 3번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 알맞은 굳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알맞은 표현은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쵸. 바로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디귿 구 밑에 디귿을 붙여서 굳이라고 써줘야 알맞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굿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혹은 고집을 부려 굳해요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할 때는 아마도 2번 뜻으로 쓰였겠죠. 고집을 부려서 구태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구 밑에 디귿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 굳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굳이 받침이 없는 이 굳이라는 단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을 굳이라고 해요. 굳이.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에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죠. 그쵸? 그래서 알맞은 표현은 여러분들 디귿 받침의 굿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다음 중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이번에도 객관식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가 금세 자라는 걸 보니 신기하다. 강아지가 금세 자라는 걸 보니 신기하다. 똑같은 발음이죠, 이번에도. 근데 1, 2번 중에서 맞는 거는 하나. 알맞은 건 하나예요. 1번, 2번. 자, 여러분들 한번 외쳐볼까요? 정답은 1번, 2번. 과연?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새의 어이로 새자를 쓰는 게 알맞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세라는 단어. 이거를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 지금 바로 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이때 이제 이 금시에의 애가 여기에 이 애가 이렇게 가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라 어이 모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금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이로 쓴다라고 알아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금세, 아이라는 말은 없는 말인가요? 또 궁금해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물건의 값, 물건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쓰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세, 금으로 된 새죠. 금으로 된 새. 그러니까 이 뜻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지. 그쵸? 금세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어이를 쓰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금세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알맞은 것을 이번에 모두 고르라고 나오네요. 모두 한번 골라봅시다. 1번. 깜빡하고 학교 숙제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2번 깜빡하고 학교 숙제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3번 학교에서 연필을 잃어버렸어. 4번 학교에서 연필을 잊어버렸어. 자, 여기서 알맞은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몇 번과 몇 번일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1번, 3번입니다. 깜빡하고 학교 숙제하는 것을 잊어버렸어가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학교에서 연필을 잃어버렸어가 알맞은 표현이에요. 우리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는 이 발음을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혼동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할 때 또 발음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있다. 지읒 받침의 있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뭐 깜빡 잊다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있다라고. 그래서 예로는 중요한 약속을 잊었다라고 할 때 이 지읒 받침을 쓰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공식을 잊어버렸다 할 때도 지읒 받침을 써서 있다는 어떤 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도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바로 이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있다,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단어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일타는요, 리을 히읗으로 되어 있는 일타는 어떤 뜻이냐?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그것을 갖지 아니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우리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 할 때 바로 이걸 쓰죠. 리을 히읗.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이제 뜻으로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 길을 잃어버렸다 할 때도 바로 이 리을 히읗 받침을 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조국을 잃었다 할 때도 리을 히읗 이 받침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목숨을 잃었다 할 때도 리을 히읗. 리을 히읗으로 되어 있는 일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써요. 근데 이건 이제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잃어버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게 있다와 일타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 발음을 할 때도 있다랑 일타라고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 중 틀린 표현을 골라보래요. 아마 대화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단어 표현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아, 오늘 몇 일이지? 오늘 7월 13일. 우와, 이제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네? 그러네, 기억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고 있어요. 두 친구가 아주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색하고 좀 틀린 표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쵸, 바로 몇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헷갈려하는 그 문제예요. 바로 어른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 몇일이라는 게 잘못된 건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며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달의 몇째 되는 날 또는 몇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몇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는 경우는 없다는 거 이제 잘 알아두세요. 몇 월 며칠 할 때도 몇일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며칠로 써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죠. 이 단어를 쓰는 건 없다. 무조건 이 며칠이 맞는 단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쓰면 안 되나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며칠이 몇 플러스 1로 결합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라면 발음이 여러분들 몇일로 소리 나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라면 발음이 며칠이 아니라 몇일로 소리 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단어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몇월이라고 있죠. 몇월. 그치? 몇월. 여러분들 아마 발음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몇월.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몇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 거라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며칠로 발음을 하고 있지. 며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며칠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몇일이라는 건 없는 거고 우리는 항상 이제 며칠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 몰랐던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면 되니까 우리 항상 며칠로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다음 중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어떠해? 너무 어려워. 2번. 어떻게 만들었어? 3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 4번. 오늘도 안 오면 어떠하지? 자, 막 이렇게 지금 약간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막 나와서 헷갈릴 텐데 여기서 알맞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것만 알맞은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색하고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다. 어떻다를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으면 의견, 성질, 형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 라고 나오고요. 예시로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 때 이 어떻게 지내세요 할 때 이렇게 쓰이고 내가 너의 작품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곤란해 할 때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의 뜻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예시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어떡하다는 그럼 뭐죠?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떡하다는 바로 어떠하게 하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떻다, 그러니까 히읗 받침의 어떻다는 어떠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어떡하다, 기억은 어떠하게 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다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뭐 아까처럼 아까 그 몇 월, 며칠 할 때 그 며칠처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두 단어가 똑같이 있는 단어인데 그때그때 쓰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기를 보면은 바로 어떻게 된 거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문장으로 나올 때는 바로 히읗 받침에 어떻게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고요. 오늘도 안 오면 어떻게, 아기를 금방 지었는데 노래 부르면 어떻게 라고 할 때는 기억 받침을 써준다 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너무 헷갈려요.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이렇게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해 라는 걸 넣어서 말이 된다면 어떻게 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 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아까 전에 예시를 다시 보면 어떻게 된 거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어떻게 해를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 된 거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색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걸 넣어준 거고요. 오늘도 안 오면 어떻게 해? 아기를 금방 재웠는데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기억을 받침에 어떻게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를 넣어서 말이 된다면 어떻게, 말이 안 되면 어떻게, 기억 이렇게 써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맞춤법, 우리가 헷갈려하는 맞춤법 2탄을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 2탄에서 봤던 것들 한번 같이 문제, 확인 문제 좀 풀어보고, 또 새로운 맞춤법, 우리가 잘 모르는 맞춤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